이 정도면 3대 50 정도는 되겠지요? 자, 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들고 온 거는 레버프레소라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추출기구입니다. 사실 이 레버프레소 리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. 근데 저는 계속 이걸 망설였거든요. 왜 망설였냐 하면은 이 레버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. 뭐 뒤틀림 현상이라든가 뭐 실린더가 터져서 물이 샌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조금 있었어요. 근데 요번에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. 요 종이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, 쏙 빼보면 뭐 일이 생긴 놈입니다. 신형이 나오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업체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요, 그 문의를 한 김에 제가 이거 신형 나온 김에 이 남자 커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공동구매 형식으로 싸게 좀 판매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라고 여쭤봤더니 대표님께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. 이 제품 설명하기 전에 가격부터 먼저 공개를 하고 제품 설명 들어갈 건데요, 현재 가격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99,600원쯤에 판매를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. 좀 더 비싸게 판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 가격을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78,000원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. 괜찮은 가격입니다. 그리고 구성품이 또 있거든요. 요 스탠드입니다. 요래 해가지고 요 놈을 이래 딱 올려서 쓰는 요런 거거든요.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정상 판매가는 44,000원인데 할인가 33,000원에 판매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. 뭐 그리고 이 템퍼, 이거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있으면 무조건 좋거든요. 이 템퍼도 정상 판매가는 52,000원인데 할인가 41,600원에 판매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. 이 레버프레소에 난 관심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이 템퍼는 한번 보세요. 이 템퍼가 51mm 사이즈거든요. 이 손바닥으로 누를 수 있는 푸시 템퍼 형태인데 이 뒷면은 디스트리뷰터입니다. 요 반대편은 템퍼예요. 51mm라는 소리는 우리가 흔히 쓰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들에도 이 사이즈가 딱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적절한 템퍼를 찾고 있다, 이번 기회에 조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굉장히 묵직하게 있어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우선 가격 설명을 드렸는데요, 그러면 이제 이 놈이 구형 버전에 비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, 그리고 이 놈을 78,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.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레버프레소 외관을 한번 볼 건데요, 지금 보시면 얘는 블랙 색상이라고 합니다. 화이트 색상도 있어요. 뭐 취향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래 지금 뚜껑이 다 씌어져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걸 벗기고 써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담을 수 있는 컵입니다. 컵. 지금 요 안에는 뭔가가 하나 들어가 있죠. 얘는 지금 템퍼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주둥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를 이렇게 따르기 쉽게 뭐 만들어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. 자, 그러고 나면 이 본체가 나오는데요, 요 손잡이 부분 구형에 비해서 좀 더 길어졌다고 해요. 자, 이게 더 길어지면은 우리가 이걸 누를 때 힘을 주기가 더 좋아집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 길어진 게 마음에 들긴 해요. 하지만 이 손잡이가 약간 얇은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. 좀 더 두껍거나 하면은 이게 그립감이 더 좋아서 힘주기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. 이 부분이 지금 메탈 소재인데 이게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 부분에 고무 같은 게 좀 감겨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. 그리고 이 옆쪽에 이 부분이 있어요.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. 이 부분이 예전에는 리을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조금 틀어짐이나 뭐 휘어짐 같은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요 신형은 바꿔주면서 좀 더 튼튼하고 무리 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. 뭐 그 외에도 이 실린더의 전체적인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들고 해서 깨지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보강을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피스톤 리브나 하단의 리브 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강을 좀 더 해서 훨씬 더 튼튼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 밀어내는 오링도 변경을 했다고 하네요. 실제로 요 며칠 써보니까 예전 구형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좀 뭔가 튼튼해진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. 자, 이 생김새만 봐도 대충 어떻게 커피를 짜낼 건지 감이 오시죠? 일단 요 놈은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. 플레어나 컴프레소 같이 사람의 힘으로 쭉 압력을 가해서 짜내는 그런 에스프레소 추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커피랑 물이랑 넣고 이렇게 쭉 짜내는 방식, 컴프레소는 이렇게 손에 딱 쥐고 요런 식으로 쭉 짜내는 방식입니다. 이 레버프레소는 양쪽으로 힘을 줘서 쭉 짜내는 방식이죠. 자, 이쪽 실린더 부분을 보시면 이쪽에는 물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. 그리고
밑을 분리해 보면 이렇게 좁게만 스파웃도 있습니다. 이렇게 쏙 빼면 빠집니다.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으면 꼽아 쓰고 아니면 뺐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돌려가지고 빼내면 이렇게 바스켓 부분이 나옵니다. 저는 이 바스켓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예전에도 제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쓰면서 이 레버 프레소의 바스켓을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이 51mm 사이즈라서 일반적인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사이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놈이 좋은 이유는 원두가 20g까지 충분히 들어갑니다. 원두의 소비량은 조금 많아질 수 있겠지만 훨씬 더 진한 커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좀 큰 사이즈를 좋아합니다. 조금만 넣어 먹으면 너무 연해요, 커피가. 자, 그러니까 이 바스켓을 요 지지대, 거치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요 놈에 이래 넣어서 요 밑에 장착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 윗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볼 수 있는 샤워 스크린이 달려 있습니다. 요게 재밌는데, 여기 보면 뭐 글자가 적혀 있거든요. 이 글자가 뭐라 적혀 있냐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Please install this side dow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제발 이거를 밑으로 넣으세요, 요 뜻이겠죠. 혹시 틀렸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, 그 뜻 아니다 하고. 자, 이면하고 뭔가 생김새가 다르죠. 자, 이 옆에 보면 이 가스켓 부분이 있어요. 밑으로 넣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이 넓게 나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조금 좁죠. 이 넓은 부분이 밑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커피 바스켓에 딱 붙는 거죠. 이 좁은 부분이 밑으로 가면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물이 셀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넓은 부분이 항상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럼 물은 어떻게 넣냐라고 하면 요 놈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바로 물을 때려 넣는 겁니다. 그럼 물이 쭉 차오르거든요. 그렇게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결국 이 놈은 이 위에 물 넣고 바스켓에 커피 넣어가 쭉 짜기만 하면 에스프레소 나오는 비교적 간단한 추출 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이 상태면은 손바닥 제 한 뼘 정도 되거든요.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추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바스켓에 원두를 넣어 줄 건데요. 아까 말씀드린 이 거치대, 지지대가 있죠. 여기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원두를 담아도 되지만 커피를 담고 나면 이 옆에 나사산에 커피 찌꺼기가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잠글 때 밀봉이 제대로 안 될까 싶어서 저는 아예 이 거치대를 그냥 빼고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기에 도직링을 이렇게 끼워서 담아 볼 건데요. 이 도직링도 레버프레소 만든 휴라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25,000원쯤 하거든요. 제 생각에는 굳이 25,000원 주고 이걸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종이컵을 잘라갖고 이렇게 꼽아서 깔때기 형식으로 써도 되고, 플라스틱 같은 거로 만든 좀 저렴한 애들도 있거든요. 걔네들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조금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. 자, 여기다가 이제 원두를 담아 볼 건데요. 중강배전으로 로스팅된 블렌딩 원두를 사용할 건데 그냥 에스프레소 분쇄도 그대로 갈아왔습니다. 그리고 그램 수는 이 원두로 제가 추출을 해봤을 때는 한 19g 정도 담는 게 추출하기도 좋았고 결과물도 괜찮았어요. 뭐 이 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. 디스트리뷰터로 한번 돌려줄깁니다. 좀에 더 탕탕 다지 넣고 돌릴 걸 그냥 막 돌리더만 옆에 좀 흘립빛네요. 자, 이제 DB가 탬핑을 요러면 끝났습니다. 뭐 탬핑이 잘 되면 DB도 안 떨어집니다. 근데 여기서 땡콩 한 대 때려보면 딱 떨어질 수 있거든요. 때리지 마세요, 땡콩. 자, 이제 요 거치대에다가 쏠랑 넣어주고 이 본체에 끼워줄 건데요. 이 끼워주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다고 뺀 샤워 스크린 있죠. 그 놈을 장착할 깁니다. 자, 말씀드린 대로 이 가스켓이 좁은 부분이 아니라 이 넓은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넣어줘야 됩니다. 넣는 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보면 쏙 들어갑니다. 자, 이제 이 놈을 돌려서 꼽아주면 되는데요. 이렇게 그냥 돌려서 꼽아줘도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꽉 안 잠겨서 나중에 추출하다가 조금 셀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따라온 요 놈 있죠. 이 밑에 받침컵 같은 거, 이거를 보면은 홈이 딱 나가 있습니다, 안쪽에. 그래서 여기 넣으면 딱 홈에 물려요. 요래 딱 물려놓고 그립감이 좋게 만든 다음에 딱 쥐고 돌리면 좀 더 돌아갑니다. 예, 이렇게 꽉 조아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압력이 옆으로 새지 않습니다. 자, 요까지 하면 준비가 끝났거든요. 이 상태에서 스탠드가 따로 없으신 분들은 요 컵을 그대로 밑에 받쳐가지고 물 넣고 추출해 보면 됩니다. 근데 저는 지금 스탠드가 있으니까 스탠드에 올려볼 건데요. 자, 이 스탠드도 보면 이렇게 홈들이 쭈루룩 나가 있어요. 윗부분에 홈하고 딱 맞거든요. 이렇게 딱 맞는데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잡는 손잡이 레버랑 이 다리 부분이 일자로 돼 있으면 내려가다가 이게 데여버립니다. 요렇게. 그러면 조금 추출할 때 불편하겠죠. 그래서 요 놈을 간섭이 없는
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추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줄 건데요. 물을 부을 때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쪼아져 있는 요 상태에서 물을 부어주셔야 됩니다. 물을 이제 넣어줄 건데 들어가는 물 양은 계량을 해서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여기 꽉 채울 생각입니다. 그래갖고 추출되는 요 양을 보고 끊어버릴 거예요. 물을 이렇게 쭉 넣어주면 거의 끝까지 넣어준 다음에 요 레버를 들어 올리면 물이 쭉 내려가거든요. 자, 레버가 올라가면서 요 빈 공간이 생겼죠. 여기에도 물을 부어서 더 채워주시는 게 압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물을 더 추가로 이렇게 부으셔가지고 실린더를 꽉 채워주세요.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물이 지금 샤워 스크린을 통과해서 커피를 적시고 있을 거거든요. 이 시간을 저는 인퓨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퓨전을 조금 레버를 눌러가지고 힘을 줘서 커피를 적셔도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그냥 들어 올려놓고 적시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. 저는 이제 눌러서 힘을 주니까 그 힘이 일정하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들어서 이렇게 인퓨전을 조금 주고 있어요. 원래는 제가 인퓨전을 한 10초 정도 주려고 했는데 떠들다 보니까 좀 많이 준 것 같거든요. 바로 한번 짜보겠습니다. 그냥 지그시 한번 눌러줄게요. 그냥 쭉 지그시. (50ml) 되면 끊을 겁니다. 야, 이건 진짜 크레마가 거의 뭐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온 수준으로 나옵니다. 와, 따라야. 야, 여러분들이 보이시죠? 일단은 뭐 맛이나 한번 볼까요? 오, 잘 나왔습니다.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이런 가정용 에스프레소 추출 기구를 추출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. 모카포트보다 진합니까? 자, 이거 같은 경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모카포트보다 더 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일단은 원두 양이 더 많이 들어가죠. 모카포트 2컵으로 해도 14~15g 이 정도를 넣고 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야 같은 경우 지금 19g이나 넣었죠. 최대치로 하면 20g까지도 들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진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시원한 라떼가 한 잔 땡기는데 그 놈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아이스 라떼를 만들기 전에 이놈을 이제 한번 깨끗이 씻어줘야 되겠죠. 이걸 그대로 들고 가서 씻으려 하면은 이 위에도 지금 뜨거운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밑에 커피 바스켓이나 커피 퍽도 좀 제법 뜨거운 상태거든요. 그래서 조금 식혔다가 청소를 하시는 걸 저는 권장하고 싶은데 나는 빨리 씻고 또 하는 더 모여야 된다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린더에 지금 찬물을 좀 더 부어가지고 그냥 한번 추출을 대충 해줍니다. 그럼 찬물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식거든요. 네, 그냥 이런 식으로 위에 남은 물은 이 실린더를 뒤집어서 그냥 빼버리면 돼요. 밑에 요놈 같은 경우는 돌려서 이렇게 빼버리면 됩니다. 물을 제가 제대로 안 뺐네요. 좀 더 매매 짰어야 되는데 대충만 했더니 물이 좀 찔찔 나오네. 자, 이 커피퍽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으로 파내셔도 되고 이렇게 바스켓 빼가지고 탁탁 털어가지고 분리하셔도 됩니다. 이런 다음에 물로만 그냥 대충 씻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우유를 준비해가지고 이 잔을 넣어서 받게 되면은 단점이 뭐냐면 샷글라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양을 감이 안 오거든요. 근데 뭐 프로 아닙니까? 적당히 뭐 눈대중으로 하는 거죠. 자, 10초. 자, 10초 됐습니다. 지그시 쭉. 자,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추출을 다 하고 쭉 손을 빼면 역류를 하는 현상이 있어요. 쭈루룩 하고. 아무래도 압력을 강하게 주다가 힘을 쭉 빼니까 밑에 이제 커피 물이 쭉 하고 역류를 하는 것 같아요. 뭐 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. 뭐 올라오는갑다 상관없어. 보시면은 야, 이 뭐 집에서 이런 에스프레소 추출 기구로 뽑았는데 이 정도로 느낌이 나오면 아주 뭐 만족스럽죠. 자, 이제 맛을 볼 건데요. 뭐 이런 걸 또 안 쓰고 쫙 땡기는 그 맛이 있거든요. 아, 딱 거시네. 맛있습니다. 아주 만족스러워요.
아, 좋네. 방금 제가 뽑는 걸 보셨겠지만 별로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레버프레소는 약간의 에스프레소 추출 이해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추출하면서 느껴본 얘의 성향은 좀 약하게 뽑긴 산미가 강한 원두들보다는 중배전 이상 좀 고소한 느낌의 블렌딩 원두들이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들어가는 양과 분쇄도 그리고 인퓨전 시간 요것만 조금 조절하시면 쉽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공동구매 언제까지 진행하느냐 하면 2월 19일 금요일부터 토일 22일 월요일 밤 12시까지만 진행한다고 해요. 이거를 살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개수는 몇 개까지나 됩니까? 이게 무제한으로 됩니까? 라고 여쭤보니까 재고를 좀 넉넉하게 준비해 놓기는 했는데 혹시나 재고가 빨리 소진이 되어 버린다면 조기 종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. 그 점 참고해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배송은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된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 이어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.